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영민입니다. 그램 16 리뷰를 한 다음에 메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꼭 하나 알려주십시오. 8기가 메모리가 기본 스펙이던데 16GB 모델은 너무 비싸고 메모리가 8기가 야 이거 LG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세고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일이 메일 주시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다가 안 되겠다. 영상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할 때 아예 그냥 8GB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GA7BK라는 모델인데 프로세서는 인텔 11세대 i7 1165G7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는 8GB 들어가 있습니다. 8GB 메모리를 탑재한 노트북 오랜만에 사용해보네요. 구입을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메모리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8기가가 더 아쉬울 수 있고 또 가격대가 비슷한 사양의 갤럭시북 이온 두 모델이 지금 시장에서 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저렴한 이온은 16GB가 기본이고 얘는 8GB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LG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지금 16 쓸까 32 쓸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8GB를 넣은 도대체 그 저희가 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램 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램 2020-14 요거 내구성 테스트에 사용했던 건데 요거 32GB 2TB SSD 물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램 2020 17 요 모델도 32에 3TB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집용으로 쓰는 Z북 여기도 32GB 이게 온보드 램인데 주문할 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2GB 밖에 안 쓰는데 8GB 못 쓴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8GB를 썼느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GB라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너무 돈을 아끼는데? 하고 스펙을 봤는데, LPDDR4X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전에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예전에도 쓴 적이 있어요. 델의 XPS에서 LPDDR4X 메모리를 쓴 그 작년 모델에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처음은 아닌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성이. 보통 DDR4 메모리, LPDDR4까지는 이제 이 온보드 메모리로 이제 삼성도 많이 썼고, 소딘 방식으로 DDR4 많이 쓰고 있고요. 확장을 하려면 이제 슬롯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왜 LG는 그동안 램 슬롯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두 개의 SSD로 최강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램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리고 용량을 아예 그러려면 16GB를 주지, 왜 8GB를 얹어서 왜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구입을 했어요. 자, 먼저 LPDDR4X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LG sync V40인데 멀쩡하게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 분해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냉각 절연판 요런 것들도 다 뺐어요. 이제 이건 못 쓰는 겁니다.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네. 여기 큰 칩셋 두 개 보이죠? 요게 APU가 아니고 요거는 UFS 스토리지입니다. 저장 장치입니다. 요 두 모듈 삼성 거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요게 이제 AP 영역입니다. 스냅드래곤 835 AP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AP라고 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요. 그 다음에 SoC라는 명칭을 쓰죠. 시스템 온 칩. 왜 이렇게 쓰냐면 여기에 CPU서부터 GPU, 아드레노 540,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통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칩 하나에 시스템이 다 얹어져 있다. 그래서 시스템 온 칩. 그리고 보드 안에 뭐 웬만한 장치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형태 스마트폰 요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온칩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지금 노트북도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M1 프로세서가 이런 노트북 프로세서의 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안에 보면 메모리까지 통합이 되어 있어요. M1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메모리, 맥북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가 바로 LPDDR4X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LG에 들어가는 LPDDR4X 이 메모리 클럭이 4267MHz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DDR4 소딘 방식의 슬롯형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노트북용 메모리는 최대가 3200MHz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작 클럭이 25% 정도 더 높습니다. 클럭 빨리 좋다. 그런데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 동작 전압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 전압이 있어요. VDD2라고 있는데 이게 이 DDR4는 1.2V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LPDDR4X는 1.1V로 약 7.5%, 8%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기본 동작도 더 저전력에서 하고요. 그 LP라는 말이 로우 파워고요. X가 업그레이드된, 개선된 모델이다.
그래서 LPDDR4X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VDDQ라고 해서 I/O 전압이 있습니다. I/O 전압이 역시 DDR4는 동일하게 1.5V인데 얘는 0.6V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동작할 때 TDP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모리를 사용하면 전송비가 확 올라가고 전송비도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클럭이 4267MHz이기 때문에 CPU와 저장 장치 사이의 간극을 더 빠르게 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는 거죠. 적게 먹고 더 일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LPDDR4X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전성비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력 소모는 최대한 낮추는 그런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낮은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속도는 더 빠르다. 그러면 가격이 어떨까요?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DDR4 메모리 대비 LPDDR4X 메모리가 대략적으로 1.5배 정도, 1.5배에서 1.6배 정도 더 비쌉니다. 원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요, 8GB DDR4 메모리하고 16GB DDR4 메모리의 가격 차이가 한 1.7배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이 LPDDR4X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DDR4 메모리 대비 1.5배에서 1.6배 정도 비싼 가격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16GB 메모리를 더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 고객들이 8하고 16하고 이 메모리에서 전달되는 어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도 LG는 이렇게 했을까? 예,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램의 전송비를 높이겠다. 예, 최대한 전송비도 높이고 더 낮은 전압에서 더 효율적인 성능을 이끌어낸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이 효율적인 성능을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그램은 익스터널 그래픽 모델이 없어요. 다시 말해 외장 그래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아니고 내장 그래픽으로만 돌아갑니다. 이 내장 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픽 램을 사용을 하면서 화면을 뿌려줄 때 첫 번째 듀얼 채널 방식인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클럭이 얼마나 빠른지. 이게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LPDDR4X를 LG에서는 4GB, 이게 정확히 7.72GB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놨고, 최대 클럭을 4267까지 끌어올려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보통 이 LPDDR4X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최소 4%에서 작업에 따라 최대 40%까지 전력 소모율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면서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램 16에 탑재되어 있는 i7-116G7에 탑재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건 뭐 다들 아시고 있는데요. 요게 그램 16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내는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로 측정을 해봤더니 1058점을 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내장 그래픽에서 1000점이 넘어간다? 일례로 바로 이전 세대 10세대인 i7-10516 프로세서와 지포스 MX250 익스터널 그래픽 요 모델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점수가 480점이었어요. 저희가 측정한 점수로는 2배가 넘습니다. 무려. i7-10510U 프로세서와 내장 그래픽 HD620 칩셋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점수를 측정해보면 302점 딱 나왔습니다. 3배가 넘네요. LPDDR4X 클럭에서 주는 그런 시너지가 지금 인텔 타이거 레이크에 탑재되어 있는 통합형 그래픽인 아이리스 Xe와 아주 최적의 궁합으로 내장 그래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GB 메모리를 탑재한 모델에서도 이렇게 성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내장 그래픽은 메모리의 용량, 메모리 속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LPDDR4X 이 메모리와 타이거 레이크의 저전력 프로세서 간의 효율이 상당히 높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PDDR4X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무슨 비결이냐면 사실 그 기존의 제조사들이 이 LPDDR4X 메모리가 효율적이고 용량 대비 빠른 성능을 확보를 해서 내장 그래픽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전비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낮은 TDP로 배터리를 더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성능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내장 그래픽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는 이유가 슬롯 방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메인보드에 이런 식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해서 원래 디자인된 메인보드에 박혀서 나와야 되니까 이 메인보드를 미리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생산하려면. 그런데 각 모델별로 얼마나 나갈 줄 알고 주문을 해놓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딱 어느 정도 그 캐파에 맞춰 주문했는데 그 수량이 안 나가게 되면 재고로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근데 LG는 이게 왜 가능했냐 봤더니 LG가 이렇게 노트북 형태의 이 모델은 그램 14, 그램 16, 그램 17이 다 동일한 형태의 것을 씁니다. 그램 15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2021년 모델부터 그램 15는 더 이상 16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모델들이 다 주요 메인보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그램 360 요거는 컨버터블 모델로 새롭게 이번에 회전되는 컨버터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구성이 다릅니다. 메모리가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SSD는 동일한데 그 외에 뭐 I/O 구성이나 뭐 이런 게 다릅니다. 전혀 뭐 그 페이지 구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것도 재밌는 게 요것도 14, 16 이렇게 두 모델 나오는데 같은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노트북 형태의 그램 그리고 또 이렇게 360 트윈원 스타일의 그램 요게 같은 보드를 사용하니까 재고 관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고객들에게 더 배터리 성능을 오래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성능 자체 클럭발로 인해서 원래 메모리는요 클럭발이 높다 그래도 그 레이턴시가 늘어져가지고 기대한 만큼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메모리의 클럭은 높아야 그나마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타이거 레이크 인텔 타이거 레이크가 이 물리적으로 이제 코어 수가 좀 딸리지 않습니까? AMD에 비해서. 그래서 뭐에 주력했냐면 NPU, AI 기능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작업 시 쾌적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최적화 작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킥벤치, 이 벤치마킹이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보여줬죠. LG 그램 16과 삼성 갤럭시북 이온 2 프로세서 똑같이 맞췄습니다. i7 1165G 그리고 SSD 256 내장 그래픽 둘 다 동일한 모델이고요. 메모리는 그램 16이 8기가, 이온 2가 16기가, 2배입니다. 그런데 킥벤치 결과가 멀티코어에서 700점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램 16에 탑재되어 있는 LPDDR4X 이 메모리가 VDDQ, 다시 말해서 I/O 동작 전압이 0.6V로 이온 2에 들어가는 DDR4 메모리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송비가 낮은 아주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낮춘 TDP만큼 어디에 더 쓸 수 있냐면 프로세서의 TDP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i7 1165G 같은 경우에는 TDP 18에서 28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램 16은 최대한 프로세서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TDP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온2는 그에 비해서 전성비가 떨어지는 메모리를 감안해서 프로세서의 TDP가 그만큼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성비가 높은 LPDDR4X 메모리를 탑재한 LG 그램 16의 메인이 되는 프로세서가 더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TDP를 더 높게 가져가도록 설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이냐? 이게 맞는 벤치냐? 혹시 LG에서 손을 써가지고 이 숫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킥벤치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1차 테스트 시 점수가 약간 좀 낮게 나왔어요. 킥벤치에서 보여줬던 그 점수가 멀티코어, 싱글코어가 살짝 좀 낮게 나왔는데 뭐 비슷한 점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한 번 돌려봐서 이제 좋은 점수 나온 걸 딱 올려주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것도 변별력이 있으려면 계속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전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발열이 취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쿨링 시스템이 되게 간소하고 가볍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열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계 온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온도치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클럭을 끌어내려요. 클럭을 끌어내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스로틀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적게는 10%, 뭐 많게는 막 20, 30%, 과거에는 막 전일반까지 막 떨어뜨리는 그런 노트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떨까 해가지고 4번을 아예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시간대가 킥벤치 제가 테스트한 게 나오는데 4번째까지 보시면은요 5%가 안 됩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테스트까지 성능 하락폭이, 그러니까 스로틀링도 우려할 만큼 안 돼 있는 거고 발열에 대한 제어도 꽤 잘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성능 잘 나오게 해야지 하다 보면은 이게 프로세서가 이제 나중에 열 때문에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마진을 놓는데 한 4번 연속으로, 요게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연속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도 한 4, 5% 사이의 하락폭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맥북이 보면은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메인보드에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또 극성 마진 이 금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 떼어가지고 핀투핀 하십니다. 핀투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입력 16기가와 8GB의 입력 방향까지 다 조정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그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맥북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LPDDR4X 최신 맥북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GB라 그래도 그래픽 성능, 그리고 또 뭐 실질적인 그 쾌적성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다 낮은 전력에서 높은 클럭으로 메모리의 용량에서 오는 한계를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줍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메모리가 LPDDR4X가 위력적인 레이아웃은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이 책상의 크기와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CPU는 사람이고요, 이 메모리가 책상이고 하드디스크가 책장입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와서 자료 조사를 하려면 책상이 넓을수록 많은 자료를 펴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꺼내놓는 환경, 다시 말해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메모리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LPDDR4X가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업 환경에 따라서 나는 다양하게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이 LPDDR4 이런 식으로 해서 8GB 이게 듀얼 채널로 구성이 돼 있다 해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램 같은 모델보다는 정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헥사코어, 옥타코어, 아니면은 이 코어 수가 깡패인 라이젠으로 가셔야죠. AMD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LPDDR4X 요 메모리가 어울리는 거는 이제 저전력 그램과 같은 형태의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다중 작업보다는 싱글 코어 작업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단일 작업이나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 또 내장 그래픽, 익스터널 그래픽, 외장 그래픽이 아닌 내장 그래픽을 쓰는 분들에게는 이 LPDDR4X의 그 클럭발이 상당히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11세대 인텔 타이거 레이크의 프로세서의 조율, 캘리브레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고 AI 성능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프로세서와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DDR4 방식의 소딘 방식의 메모리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서 이걸 운영하는 거와, 뭐 8GB라고 하지만 이걸 4GB씩에서 듀얼 채널로 하면서 LPDDR4X의 그 높은 클럭바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낮은 전성비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이 구성,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을 때를 아마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이 훨씬 난데? 그러면 비용적으로도 뭐 큰 차이 없으면 이게 더 낫잖아 라고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LG에서는 그러면 뭘 잘못했냐? 말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말을 좀 정확하게. 이게 뭐가 다르고 이렇게 되면은 왜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한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LG의 겸손 마케팅은 뭘 어쩌자는 건지 이렇게 8기가 딱 던져놓고서 써보면 압니다. 그럼 뭐 아는 소비자들도 있죠. 그럼 대부분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귀찮잖아요, LG. 내가 이거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영상 하나 찍어야 되잖아.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걸 좀 다각적으로 왜 이게 성능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비슷한 성능의 갤럭시북 이거보다 이게 더 싱글 코어든 멀티 코어든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그래픽 점수는 왜 이만큼 나오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 아끼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전성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인한 타이거 레이크와의 훌륭한 구강,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또 요거를 듀얼 채널, 고정이지만 듀얼 채널을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달을 소비자들에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벤치마킹도 좀 여러 각도로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딱 해가지고 우리가 조율 잘해놨으니 믿고 쓰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업 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M1 프로세서처럼, M1 프로세서 거의 이런 AP 스냅드래곤 같은 그런 구조에 다 통합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AMD도 그렇고 이제 인텔도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DDR5 이제 메모리가 나오는데, DDR5 메모리는
1400MHz니까 그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요게 내년에 나오니까 올 2021년도에는 이 메모리 클럭바를 통해서 내장 그래픽,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뭐 몇 가지 작업만 하는 가장 배터리 오래가고 가벼우면서 저전력 기반의 효율적 노트북을 구입한다 하시면은 지금 이 구성이 가장 좋습니다. 16GB 모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16GB LPDDR4X 메모리의 가격은 거의 32GB 구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 폭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가격 폭이 많이 나잖아요. 좀 과도하게 나긴 하는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높게 받는 이유가 원래 원가가 비쌉니다. 비싼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거예요. LG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GB라고 하지만 기존의 DDR4의 일반적인 소딘 방식의 메모리,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U 프로세스 기반에서는 이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타이거 레이크,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프로세서의 이 캘리브레이션, 동작하는 어떤 그 내부 설계와 LPDDR4X의 그 높은 클럭발, 그리고 저전력 기반의 낮은 TDP, 이런 것들이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작업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성능적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내장 그래픽 쪽에서 이런 형태의 노트북 중에서 최적화가 잘 된 노트북이 뭐가 있을까 하면 얘가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8GB를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빅벤치에서 발표한 그램 16과 갤럭시북 이온의 그 결과는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팩트 체크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하나, 빅벤치를 4번 연속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반려 상태를 측정해봐서 빅벤치가 이 시스템 부하를 최대 순간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온도가 꽤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더니 상판 키보드 쪽으로는 가장 높은 온도가 38도대였고요. 하판 쪽으로는 39도, 40도가 좀 안 됐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그 이전 모델은 하판 경우 40도가 좀 넘어갔거든요. 스로틀링도 4번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5% 미만으로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일어났고요. 발열 제어도 뭐 이렇게 피부 화상이나 이런 걸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잘 제어를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쿨링팬 히트 파이프가 좀 굵어졌고 팬도 좀 커졌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같은 펜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그램 14 360하고 그램 16하고 펜 디자인하고 이 냉각판 히트파이프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요즘 LG가 이렇게 각 모델에 맞게 이런 성의들도 보이는 게 참 이채롭군요. 결론은 이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이렇게 해먹었다. 네, 좋아요 많이 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